현재 서울 송파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경기도 부천에서 한의원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이 자유 주제잖아요. 그래서 주제 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최근 마음 공부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상황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있는 과정에서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식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의원에는 올려놓고 있어서 참고하시고, 안암교당에서 제가 입교를 했는데요. 안암교당에 입교하고 저도 이제 흰머리가 머리 전체를 덮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 교도님들은 그대로신 것 같은데 저만 나이 먹는 것 같은데요. 재작년부터는 저도 노안이 왔고요. 드디어.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또 마음 공부도 편하게 좀 할 줄 알았는데 경계는 더 커지고 마음은 더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생의 공부가 다음 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최근에야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 최근의 상황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계륵이 된 한의원이 챕터 1인데요. 코로나를 약 3년 겪으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졌죠. 한의원도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 직접 대면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 한의원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2년차 때는 제가 공황장애를 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 그대로 이 공황이라는 게 이제 패닉 상태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공황 상태가로 해서 좀 나아질 때까지 몇 달간 겪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도 좀 처방해서 지어 먹고 또 마음 공부에 힘이 그래도 좀 있었는지 잘 극복했습니다. 잘 빠져나왔고 치료도 잘 되었습니다. 네, 공황장애 좀 심하게 빠져 있을 한 2~5달 정도는 그동안 제가 봤던 뭐 공황장애 환자분들이나 주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진짜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공부가 많이 되었고 제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잡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시기가 그나마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한의원과 달리 저희 한의원은 난치성 피부질환, 뭐 아토피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잘 피부과에서 치료되지 않는 질환들을 주로 치료하고 또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질환을 저는 주로 치료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약 복용을 해야 되고 치료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으로도 한약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원 환자 수는 좀 줄어들었어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1년을 겪어보니까 코로나 시기가 더 나았겠지라는 이 막연한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크고 교육비도 오르고 각종 비용은 또 오르게 되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눌러 나왔던 물가들이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까 한의원 운영 비용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비용이 상승하고 지출이 더 되니까 제가 한의원 거기서 운영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막 적자를 보는 달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계륵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계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닭갈비죠. 먹자니 먹을 것도 없고 버리자니 또 아깝고, 그렇죠? 그래서 큰 쓸모나 이익은 없는데 버리기는 아까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고사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인데, 이 삼국지라는 그 소설에서 연이라는 소설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 한의원이 상황이 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만두자니 아깝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한의원을 끌고 가자니 또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이걸 또 1년을 또 끌고 간 거예요. 한의원을 더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막 빚도 좀 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륵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망 생활 속에서 헤매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원망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저는 금년 2월부터 좀 치열하게 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결국 한의원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삼국지라는 그 책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계륵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 저도 살면서 몇 번 경험을 해봤던 것 같은데, 요것만큼은 이게 놓고 잘 놓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질질 끌었던 것을 한편으로 후회하고 참회하면서 과감하게 한의원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네 제일 친한 친구고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너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다가 소중한 것을 모두 잃을 수가 있게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간의 제 모습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까 원망 생활 속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력에 기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타력에다만 의존하다 보니까 원망 생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 부족한 나 자신을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원망 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더 나가니까 장인 장모님을 원망을 하게 되는. 다른 부모들은 어려울 때 좀 알아서 좀 도와주고 뭐 그런다는데, 또 막 요새는 막 방송 매체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진 사회다 보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걸 접하게 되다 보니까 도움 받고 잘 산다는데 어려울 때 이럴 때만 잘 도와주면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원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여러 가지 삶의 순간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라는 또 자신을 또 원망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이게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여한교도가 저한테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마라. 당신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결국 원인은 당신 안에 있는 거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충분히 능력은 있는 사람이니 그걸 찾아내서 극복할 수 있다. 병 주고 약 주더라고요. 약간 각색을 했지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와 여한교도의 말을 듣고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코로나 탓을 하고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의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현재 이제 한의계의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변혁의 시기고 어려워지는 시기다 보니까 그래, 한의계가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 환경이 이래.
풍족하게 태어나지 못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걸 탓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자세히 찬찬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원불교에 입교한 지 그래도 좀 원불교 밥 좀 먹었고, 안암교당 또 공부 잘한다는 안암교당에서 마음 공부했으니까 그런 상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뚜렷하게 제대로 저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한의사 전문직으로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실있게 경영하지 않고 외부로 보여지는 게 좀 화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한의원 좀 제대로 운영하는 척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싶어 했던 허례허식 속에 제가 딱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먼저 이 상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 나를 가리고 있는 상을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을 걷어내야지 진짜 내 참 자력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에게 싫은 말 듣기 싫고, 대접받고 싶고, 힘든 거 하기 싫고, 돈 쉽게 벌고 싶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하나씩 헤쳐나가자,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자고 마음을 먹어 다짐을 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 딱 바뀌었을 뿐인데 이때부터 신기하게도 모든 상황이 180도 확 바뀌는 거예요. 외부 환경은 그대로인데 방법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한의학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한의원을 같이 해보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한의원을 이제 폐업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철거비도 많이 나오고 손실도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물주분이 전화가 와서 그냥 편안하게 조금만 수리해서 다른 사람 한의사에게 넘겨도 된다. 그렇게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제 한 지인 한의사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또 저랑 연관된 게 있어서 통화를 했더니 자기 일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막 더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또 갑자기 그런 또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여왕교도도 제가 마음이 바뀌고 뭔가 바뀐 걸 느꼈는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움을 또 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역행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비판을 좀 받는 책이기는 해요. 여러 좋은 책을 좀 많이 베껴놓은 책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실질 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챙기는가에 대한 원불교도가 아닌 관점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핵심 문구 중에 하나가 자의식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 정립해 놓은 이미지를 과감하게 해체를 하는 것부터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의식 표현으로는 아상을 버리고 습관과 업력을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하기 싫은 마음, 나태심과 습관과 업력에 따라 걸리는 마음을 해치고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수양과 연구에 바탕한 취사를 해라라는 부분이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참 나를 가리는 구름과 같은 그런 습관과 업력을 걷어내고 당장 실행해라.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천도품 24장에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버려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버려야 지혜의 달이 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라는 천도품 말씀이 있죠. 참 나를 가리는 탐욕, 나태, 불신,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당장 실천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의원 정리도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고 6월부터는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용훈이가 그 전에는 아빠가 왜 이렇게 안 웃어? 잘 웃던 사람이 안 웃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아빠의 웃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원불교의 장점이자 제가 매력을 느꼈고 좋아했던 부분이 바로 자력신앙의 부분이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잠깐 기독교도 다니면서 타력에만 의존했던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원불교를 만나서 자력신앙의 핵심인 것을 알고 기뻐했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력이 서야 타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자타력이 병진되는 원리를 놓치고 원망 생활 속에서 살아봤습니다. 어떤 절대자나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참 나가 드러나 자력이 생기면 타력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는 원리를 이번 경계를 통해서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활불교로서 원불교가 내 생활에 적용돼야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진리를 발견을 하고 내 것으로 삼아 진급해야 된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력 양성의 조목에 남녀를 물러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면이니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오라는 첫 번째 조목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도 않고 아직 늙고 병들지도 않았죠. 조금 병든 것 같은데 의뢰 생활을 하지 않고 자력 위주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음 공부 더 잘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